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3회 실무 이론평가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용 중에 매출 원가 뺀 나머지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였죠. 그다음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이다. 맞네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이건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겠죠. 4번이 틀렸네요. 해설해 보시면 일반기업회 기준 제2장에 문단 46, 48, 49, 51 써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제품이나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뺀 금액.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만들었으면 제조원가, 사왔으면 매입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의 산정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해 주거나 주석으로 기재해 달라.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용역,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 결국은 이 문제는 그 기준서에 있는 문구를 다 갖다 뜯어다가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기계장치의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순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순장부 금액이라고 하니까 취득 원가는 400만 원짜리고 그동안 감가상각을 얼마 했는지 감가상각 누계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전기 7월 1일 날 400만 원에 샀네요. 취득 원가고. 그럼 이제 감가상각을 했겠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럼 나누기 5 했다는 얘기겠죠. 5, 8에 40. 1년치 감가상각비는 80만 원씩이에요. 근데 전기에 7월 달에 찼으니까 절반이겠죠? 6개월치. 그래서 전년도에 40, 그 다음에 올해 말에 80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일 거야. 그럼 400에서 120을 뺀 금액이 순장부 금액이겠죠. 280만 원이 순장부 금액이겠네요. 3번 재무상태표의 부채 내역인데 비유동 부채를 찾으래요. 미지급 비용은 그냥 유동부채 매입채 마찬가지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사채 만기 3년짜리도 비유동 부채네요. 그래서 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해외에서 파견 온 직원을 위해서 8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내후년 7월 달까지 2년 동안 사택을 임차했는데 1년분 임차료가 1,200만 원이고 8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1년치를 1,200만 원을 줬죠. 그리고 여기다 임차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자산을 잡아놨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올해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8, 9, 10, 11, 12. 올해 5월달 5달이네요. 이 금액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그럼 선급 비용을 5달치를 빼고 5달이니까 500만 원. 그 여기다가 임차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통 주식 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식 발행은 12월 31일이고요.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발행은 15,000원에 했고 주식 수는 100주고 주식 발행 대금은 주식 발행일에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 신주 발행비가 현금으로 나갔고 주식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근데 주식 발행하면 제일 먼저 자본금을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로 적으시면 되죠.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100주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는 전부 다 현금 받았다니까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150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벌어진 차이 주식 발행 초과금. 신주 발행비 나갔죠. 현금으로 먼저 빼고 10만 원.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텐데, 자, 1번 볼게요. 자본금이 100만 원 증가하네요. 자본금 100만 원 증가.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만 원 증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 총액은 140 증가. 이거 자본이죠. 자본 전체 항목이고 이거 자본의 플러스 항목.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 총액은 140만 원이 증가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6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합니다. 맞네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간별, 회계정보의 기간별, 그 다음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겠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걸 다 회계 처리하니까 다른 회사하고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자기 회사의 단기와 뭐 전기하고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고. 3번. 자산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맞네요.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기네요. 그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관련 자료인데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초 재고가 있고요. 거기다가 단기 매입액을 물어봤죠. 단기에 얼마를 매입했느냐 이걸 물어봤고 기초가 1,000원.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근데 이것이 9,000원이래. 그럼 이거 얼마겠어요? 8,000원이지. 그리고 기말 재고가 1,500원 있다. 여기 기초 재고 단기 매입 합쳐서 기말이 1,500원 있으니까 이걸 빼면 7,5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8번 볼게요. 영업부장과 총무부장의 대화 내용인데 대구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2년 약정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을 지불했다. 보증금의 회계상의 계정값은 뭐예요? 임차 보증금이죠. 기타 비유동자산. 답은 2번이네요. 9번. 수정 전에 잔액 시산표의 일부인데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시산표가 있고 보험료라는 게 비용이니까 이쪽에 적히는 거고 이자 비용도 이쪽에 적혔어요.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적히니까 요런 쪽에 비용이 적혔네요. 자료 1번. 보험료는 9월 1일에 만기, 1년 만기 자동차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것이다. 기간 미경과분 월할 계산해서 인식하십시오. 일단 보험료를 1년치를 다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했겠죠. 이걸 이제 빼야지. 그리고 이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면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를 9월 달부터 냈어요. 그 전부 다 보험료 처리했으니까 내년에는 8달 남았죠. 이 금액 중에서 곱하기 12분의 8만큼을 계산하면 8달이니까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만큼 보험료가 취소되고 비용이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급 비용,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비용이 취소됐으니까 순이익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80만 원만큼 순이익이 늘어나는 효과.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한대요. 미지급된 이자를 잡겠다. 줄 날짜는 내년인데 그럼 이자 비용을 잡자 이런 얘기네요. 비용이 생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겠네요. 금액은 50만 원. 여기다가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할 테고. 그래서 결산 정리하기 전에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여기다가
80만 원 더하고 50만 원 빼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530만 원이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부가가치세편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잘못 설명한 사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생산지면 0%를 적용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네요. 납부세액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매출세액의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빼는 방법 틀렸네요.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릅니다. 맞네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면세라고 일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현진이가 틀렸네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간주 임대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맞고 완성도 기준 조건부 용역 영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은 현금을 꺼냈을 때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13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김한공 씨의 일기 확정신고의 거래 내역인데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되겠죠. 매출액이 3천만 원이니까 매출세액은 300만 원일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을 줬어요. 판매 장려금은 줬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죠. 그냥 주고 말아야지.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 200만 원인데 그럼 이제 200만 원을 빼겠죠. 공제가 되는 거면. 그런데 다음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공제받지 못할 게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10만 원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 빼고 1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인 것을 매입했다. 또 20만 원 빼고 그럼 170만 원. 공제 받지 못하는 게 30만 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300에서 매입 공제되는 것은 170만 원이니까 13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구 생수죠. 면세 아니 과세입니다. 수의사의 가축 진로 영역 면세입니다. 소주 과세. 여객 운송 용역 중에서 KTX의 과세입니다. 15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목욕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 이용 용역 발급하지 않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 택시 운송 용역 발급하지 않습니다. 2번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네요. 나머지는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